퇴출되십시오. 자, 이철훈 박사님을 왜 모셨냐면 오늘의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미국의 전직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캐스퍼 와인버거. 와인버거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책을 하나 썼어요. 썼는데 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98페이지까지 한국의 종말에 대한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쓴 시한입니다. 어느 날 강원광장에서 촛불 시위자들이 일어나서 극렬한 데모를 하고 있었다. 그때 반대 세력인 태극기 세력이 또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었을 때 북한에서 파송된 간첩이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빌딩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쏘는 게 아니라 북한 간첩이 바로 촛불 시위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을 것이다. 누구예요? 북한 간첩이 경찰복으로 우리 편 갈아입고 한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사격을 해서 경찰관들 전국에 발견했어요. 공부 좀 하세요. 잘 들어보라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미국의 전직 국방부 장관이 예상하는 예상입니다. 그때에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죽으면 바로 강원에서 내전이 붙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경찰에 총 맞아서 700명이 죽었으면 바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전국 각지에서 이미 준비된 주사파들이 전국 전체에서 광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은 그날로 북한으로 넘어가고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이 시나리오를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제1번이 한국인데 언제 일어나냐 예측을 들어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바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박사님. 네. 여기는 지금 책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저 책이 나온 지는 태극기 세력이 나오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1980년이고 이 책이 나온 거는 이제 1998년입니다. 근데 미국의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피터 슈와이처라는 저 사람은 그 국제정치 학자인데 그 둘이 같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그 앞으로 다가올 전쟁,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상상하라고 쓴 것이죠. 근데 한국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이 책에 1장이 한국에서의 전쟁인데 맨 앞장면이 그때만 하다가 이제 땅굴 시절이에요. 내가 그 최근에 다시 한번 봤는데 최씨야. 최씨라는 북한군 중위가 땅굴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 이 책의 첫 장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자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날 그해 봄도 연해의 봄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이쪽에는 좌파들의 극렬한 시위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는 경찰들의 이 대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날 이 북한에서 넘어온 중위가 물론 이제 우수 북한군으로 다 벗은 거죠. 경찰 쪽에 있는 빌딩에 가서 경찰 쪽에서 그 시민 쪽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총을 맞으니까 그 총 맞은 사람은 당연히 경찰이 쏜 걸로 알게 되고 서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발발에 그 원천적인 시나리오로 이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 책에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말 그럴듯한 시나리오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안 일어났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장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김광훈, 장학일, 장경동 또라이지 합니까? 또라이지 합니까? 우리도요 세상적인 말을 말하면 기반 잡을 거 잡은 사람 초대형교회 다 가지고 있어요. 부흥회 잘해요. 장일 목사님의 별명을 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아니 국가별로 개척교회 아버지 해놓고 날씨 좋을 때마다 거기 가서 색깔 설교하고 한 세상 잘 살면 되지. 멋타로 이렇게 나와서 골 때리는 여러분들 데리고 이미 닳도록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데리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자유말로 승부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이라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승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구 10월 폭동, 제주도 4.3 사건, 광주 사태 다 똑같은 원리를 일어납니다. 요약하는 이겁니다. 경찰이 가짜 경찰이 북한에서 내려온 지금은 북한에서 땅굴 통해서 내려올 거 없어. 왜? 지금은요 조선족 더하기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간첩 따로 보낼 필요 없어. 북한에 있는 간첩들이 중국에 가서 호흡 몇백만 원 주고 호적이죠. 사가지고 비행기 타면 바로 들어와요. 지금 나는 한국에 와서 나라를 사랑해서 오신 독립운동의 후예자들 그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90%는 다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에 중국 가서 살다가 이제 조국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10%, 100만 중에 10%는 10만 명입니다. 나는 증거를 잡아냈어요. 왜? 그 조선족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나는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폭동 일으키기가 박헌영 때는 저리 가랍니다. 6.25 때 저리 가랍니다. 모든 것이 스탠바이 다 끝났어요. 어느 날 쟤들이 더 강렬하게 촛불 시위를 일으켰을 때 우리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요? 또 강렬하게 맞받아칠 때 그때에 북한의 간첩 출신이 경찰복 옷을 갈아입고 이미 준비 다 됐어요. 1등에 올라갔어. 우리나라 경찰인으로 가정해서 우리를 태극기를 쏘는 게 아니니까 촛불 시위를 향하여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 촛불 시위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광주 사태에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직되어 있는 전국의 마을 3,506개 이 마을은 우리보다가 좌파 애들이 먼저 조직되어 있어요. 거기서 민중봉기를 일어나면 군대가 맡겼어, 경찰이 맡겼어, 누구 맡겼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김정은이는 한국으로 내려오면 광화문에서 추대식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예견되어 있다. 자유마을 할래 안 할래?